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역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캄보디아 하면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캄보디아 하면 역시 앙코르와트 사원이지, 이렇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좀 어떤 캄보디아의 긍정적인 역사는 아니고요. 상당히 짠하고 좀 슬프고 잔인하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캄보디아 역사, 이 폴포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폴포트는 1970년대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하면서 자기 국민의 25%, 캄보디아 국민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하죠. 국민의 25%를 죽인 지도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싶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나치 히틀러가 저승에서 친구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캄보디아 이 폴포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 이 사람은 자기 국민을 죽였던 건지, 그리고 뭐 때문에 망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캄보디아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히틀러만큼 잔인한 사람이 아시아에도 있었구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하기 시작한 때는 1975년이에요. 솔직히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자, 폴포트는 그냥 언뜻 사진만 보시면은 굉장히 푸근하고 통통한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때는 1975년에 폴포트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본인이 국가의 리더가 돼요. 나라의 이름도 민주 캄푸치아로 바꿨어요. 네,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처럼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이름이긴 하죠. 자, 근데 딱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됐을 때 꽤 많은 kam보디아인들이 반가워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이 반미 정서 때문이었는데, 이 반미 정서, 즉 미국 싫어요주의인데요. 왜 이런 게 이때 캄보디아에 생겼냐면은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이 베트남 군대 은신처를 파괴하겠다고 이웃나라 캄보디아에 폭격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이 북한군 은신처 부수겠다고 일본에다가 폭탄 떨어뜨린 느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를 건드린 나쁜 나라, 뭐 이런 이미지였죠. 근데 이 폴포트는 어때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혹은 아예 미국이랑 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 폴포트라면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폴포트는 국민들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공산주의자였어요. 뭐 삐뚤어진 공산주의자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에 사는 멀쩡한 사람들을 시골,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포트라는 사람은 중국의 마오쩌둥의 큰 감동을 받아서 유토피아적인 농경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대요. 나라 전체가 농업이라는 것에 올인을 해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농업으로만 먹고 사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폴포트가 꿈꿨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도시에 살고 있는 200만 명, 300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조리 강제로 농촌 지대로 다 보내버려요. 근데 뭐 차 타고 가진 않았겠죠. 뭐 걸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도 정말 많이 사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수백만 명의 도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농사를 짓게 됐는데요. 뭐 당연히 농사가 힘든 일인 건 맞았겠지만 그 노동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하루에 농사를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냐면 18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은 딱 하루에 한 번만 주는데 그마저도 죽 한 그릇. 이 정도면 솔직히 여러분 나치 수용소급이죠. 그래서 이때 농사를 짓게 된 캄보디아의 엄청난 도시민들이 영양실조 및 과로로 많이 죽습니다. 근데 폴포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라에 지식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폴포트가 지식인 사냥을 지시합니다. 근데 딱 한눈에 보고 이 캄보디아 사람이 지식인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만약 캄보디아인이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넌 지식인이야. 죽여라 했고요. 안경을 썼다. 그럼 죽였고요. 심지어 손이 하얗다. 요러면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폴포트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좀 머리가 좋고 우수한 인재들 진짜 거의 대부분 사망을 했어요.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한 일이었죠. 고급 인력을 다 죽여버린 거니까. 자, 이렇게 폴포트는 자신의 삐뚤어진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죽어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800만 명의 국민들 중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하는 수준까지 갔죠. 그런데 돌연 1979년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은 지 약 3년 7개월 만에 그는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바로 베트남 때문인데요. 폴포트는 자신의 국민들을 못살게 군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베트남한테도 피해를 끼쳐요. 이 폴포트와 캄보디아군은 빼앗긴 캄보디아의 땅을 되찾겠다라고 외치면서 베트남을 공격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베트남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이전까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랑 싸웠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군대는 엄청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들이고 또 미국이 버리고 간 최신식 무기 요것도 베트남군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포트의 캄보디아 군이 딱 쳐들어오니까 베트남군은 얘 봐라 우리를 건드리네? 좋아 한판 뜨자 라면서 이 베트남의 10만 군대가 역으로 폴포트의 캄보디아를 공격했어요. 결과는 뻔했죠. 베트남군의 승리였습니다. 베트남의 대군은 1979년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폴포트는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아쉬웠죠. 잡아서 죗값을 물었어야 하는데 폴포트는 산속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20년 넘게 해요. 1979년에 폴포트가 산속에 들어갔는데 1998년이 되어서야 폴포트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냥 죽었죠. 나중에 이 폴포트의 시체는 쓰레기 더미와 태워졌다고 해요. 근데 폴포트가 캄보디아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이때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라든지 실제 고문의 장소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많은 외국인들은 이 앙코르와트 사원에도 가보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아픈 역사를 직접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캄보디아 국민 2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지도자 폴포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폴포트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 역대급 최악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2024년 한 해가 특히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래요. 미국도 이번 2024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인도도 곧 그 총리 뽑잖아요. 부디 좀 좋은 지도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